네, 파트 3 컴프레hen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컴프레hen션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뭐 함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컴프레hen션은 하나 이상의 순회 가능한 객체로부터 파이썬의 자료 구조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총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요. 어, 리스트 컴프레hen션이라는 게 있고요. 리스트 컴프레hen션, 그 다음에 딕셔너리, 그리고 셋, 그리고 제너레이터. 이 컴프리엔션이 있어요. 이 컴프리엔션을 네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뭘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냐? 순회 가능한 객체. 순회 가능 객체를 이 리스트 컴프리엔션을 통해서 요걸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순회 가능한 객체는 아까 같이 리스트 같은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리스트 같은 거 다 순회 가능한 객체죠. 시퀀스로 이루어진 것들. 시퀀스 구조를 가진 것들, 뭐 리스트, 문자열, 튜플, 뭐 이런 것들 다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사전, 딕셔너리도 순회 가능하고 셋도 순회 가능하죠. 그리고 레인지와 같은 이제 얘네들 제너레이터라고 했는데 이제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아무튼 제너레이터 종류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순회 가능한 객체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션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로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리스트 컴프리hension은 파이썬을 더욱 파이썬스럽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은 이 파이썬스럽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파이썬스럽다라는 거는 파이썬의 철학에 맞는 어떤 코드 스타일, 뭐 되게 간결하고 가독성 하나 간결한, 굉장히 짧게 코드를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썬스러운 표현, 이제 코드 작성 방법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 그런 작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컴프리hens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컴프리hension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하게 살펴보죠. 크게 네 가지의 컴프리hension이 있었죠. 리스트, 딕셔너리, 셋, 그리고 제너레이터. 자, 우선 리스트 컴프레hension 하나만 잘 익혀두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서 조금 자세하게 하고서 나머지 할 때는 좀 단순말 금방금방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1에서부터 10까지의 정수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먼저 이렇게 선언할 때 초기화를 하면서 바로 그냥 이렇게 10개짜리 항목이 있는 리스트를 바로 생성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변수에다가. 자, 이건 가장 단순하면서도 이제 뭐 좀 무식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하나씩 일일이 하나하나씩 어펜드를 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이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방법보다는 좀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포 구문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넣는 거죠. 근데 처음 만든과 동시에 이제 넣은 거하고 넣은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몇 번을 수행을 해야 되죠? 이 형태를 굉장히 많이 수행해야 되죠. 한 10번 수행해야 되죠. 약간 비효율성은 존재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코드를 되게 길게 작성하지 않으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서 봤을 때는 조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보다는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되게 제일 간단해요. 방법은 그냥 레인지를 1에서부터 10까지 만들어주는 이 레인지를 뭘로 형변화를 한다? 리스트로 형변화하면 바로 돼요. 요거 될까 싶은데 한번 해볼까요? 자, 넘버스가 있고 는 리스트로 형변화하는데 레인지 순회 가능한 객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지죠. 1에서부터 10일 하면 10일 전까지니까 10까지예요. 자, 해고 넘버스 하면 이렇게 1에서부터 10까지의 리스트가 만들어지죠. 근데 만약에 1에서부터 100만까지의 수를 저장한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제일 간단한 방법이 아마 방법 4가 제일 좋아 보여요. 넘버스 리스트, 레인지 1에서부터
100만까지니까 100일까지 하면은 100만 1까지 하면은 이제 자 이렇게 100만 개 좀 많아가지고 좀 좀 오래 걸려요. 지금 출력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방법사가 가장 합리적이어 보이긴 하지만 더 간단한 건 이게 더 간단해요. 이게 더 간단하긴 한데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간단하다기보다는 더 이제 좀 합리적으로 좀 좋게 표현하는 방법 그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의 형식은 이제 우리가 포인 구문, 익숙한 포인 구문이 여기 뒤에 좀 보이죠? 이거 대괄호로 묶이는데 한 줄로 표현을 해요. 일단 한 줄로 표현을 해야 돼요. 네, 한 줄로 여러 줄로는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한 줄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포인 구문에 있는 요 식에 앞에 뭐가 들어오냐면 표현식어예요. 그리고 얘를 대괄호로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일단 순회 가능한 포인 구문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순회 가능한 객체로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가져오죠. 어떤 값을. 그 값을 이용한 표현식을 여기다 넣어주면 이 표현식의 결과가 바로 리스트가 되게 돼요. 그 표현식의 결과를 항목으로 가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1에서부터 10까지의 정수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면은 레인지 1에서부터 10까지 하나씩 1부터 10까지 하나씩 가져오죠. x는 1, 2, 3, 4 이제 차례대로 갖고요. 그래서 그거 수만큼 어떤 걸 그럼 얘의 원소로 하냐? 이 넘버스라는 리스트의 원소로 만들 거냐? 요 x 자체를 만들 거다. 그러면 1, 2, 3, 4에서부터 10까지가 그냥 리스트가 돼요. 예. 뭔가 어떻게 보면 지금 비교해보면 방법사가 더 간단하죠. 지금 형변환 그냥 해버리는 게 간단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 너무 길어서 끝났네요. 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그래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더 다양한 형태의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어요. 리스트로 형변환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리스트 자체로 형변환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작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10까지의 정수 각각을 문자열에 해당하는 정수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1을 문자열 1, 2를 문자열 2로 바꾸려고 할 때 잡아요. 1에서부터 10까지 여기 만들어지겠죠. x는 1에서부터 10까지 나올 거고요. 그럼 이 1에서부터 10을 각각 뭘로 바꿔요? str 형변환하죠. x로. 그럼 우리는 요게 이제 요거 때문에 문자열 1, 문자열 2 이렇게 해서 쭉 가서 문자열 10 이렇게 문자열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문자열 리스트로 만들게 되면은 그냥 숫자는 우리가 왜 콤마 한 다음에 조인 같은 연산을 이용해 가지고 조인을 할 때 요 뒤에 나오는 리스트는 문자열의 어떤 시퀀스들만 이렇게 조인을 가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숫자는 이제 에러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자, 한번 해보죠. 그 부분을. 자, 리스트를 만들어요. 문자 리스트 str x for x in range 1부터 10까지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자, L 한번 보죠. 어때요? 문자열이 됐죠. 그러면 요거를 콤마 점 조인 해보면 이렇게 콤마 이제 조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L이 리스트로 해가지고 레인지 1,10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럼 L이 이렇게 되죠? 요거는 조인이 될까요? 요렇게 해놓고 L이 이제 이걸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숫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러예요, 이거는. 조인은 문자를 조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하면 이런 표현식으로 이제 대체되는 어떤, 항목들로 이제 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조작을 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게다가 이제
조건 표현식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순회 가능한 객체들을 가지고 오죠. 근데 이 가지고 올 때 이 조건에 맞는 것만 가지고 오게 되고 그 조건에 맞는 항목들만 가지고 표현식을 구성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 x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1에서부터 10까지인데 그 중에 이 x가 뭐인 것만 가져오겠다는 거냐면 2로 나오는 나머지가 0인 거죠. 짝수만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2분 넘버스 짝수만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2분, 2분이라고만 할게요. x4, x인 레인지 1, 10에 2또 x 모듈러 2는 1인 것만 가져오자. 2분 해볼게요. 아, 1이 아니라 0이었는데, 참. 네, 0이죠? 다시. 자, 여기 0인 겁니다. 그래서 2분. 그러면 짝수만 이렇게 오게 되죠? 그죠? 자, 뭐, 이렇게 가능하고, 여기 또 str 넣어주면은, str도 이제, 짝수, 그러니까 뭐, 짝수만 이제 문자열로 이제 해서 또 바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중 포인 구문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일단은 이것까지 복잡해서 사용하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순회 가능한 객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 포도 있어요. 포가 또 있으면서 여기 순회 가능한 객체.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먼저 로우가 1이죠. 1에 대해서 콜을 하나, 두 개 가져와요. 이게 다 수행이 되면 한마디로 로우가 1에 대해서 콜이 2 이거를 튜플로 만들고 있잖아요. 두 개를 묶어서 튜플로.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로우가 1일 때 1 가져오고 그 다음에 로우가 1일 때 2 가져왔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로우 1에 대해서 1, 2를 한번 했으니까 이제 로우 2에 대해서 또 다시 여기 1, 2를 수행하죠.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뭐 구분 보기가. 그 다음에 3에 대해서 또 1, 2를 해요. 3, 1, 3, 2.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전체를, 이런 튜플 자체를, 이거 튜플이잖아요. 로우하고 콜을 묶어서 튜플 자체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튜플 6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포인 구문을 사용한 이제 컴프리hen션, 이제 이중 포인 구문 사용할 수도 있고, 3중도 되고, 4중도 사실 돼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깊게 사용하는 경우면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저도 요 정도까지는 쉽게 요런 간단한 표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은 해야 돼요. 자,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션을 이해를 했으면 딕셔너리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어요. 자, 딕셔너리도 굉장히 비슷한데 아까 대괄호로 묶었던 이 부분을 이제 중괄호, 뭐 딕셔너리 표현할 때 중괄호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키, 값 표현식을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해서 넣어준 다음에 포에다가 이제 순회 가능한 객체를 이용해서 항목을 이렇게 넣어서 하면 돼요. 자, 그럼 보면은 예를 들어 S는 Python programming is very easy라는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문자들 있잖아. P, Y, T, H, 뭐 공백도 포함이 되겠고요. 뭐 이런 각각의 레터들이 몇 개가 있는지 세워서 그거를 이제 저장하는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딕셔너리를. 그럼 요거 문자니까 순회 가능한 객체죠. 그러면 요게 이제 각각의 문자별로 순회를 할 거란 말이죠. 대문자 P 들어오고, 그 다음에 Y 들어오고, 그 다음에 T, 뭐 H 이렇게 순서대로 쭉 들어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 레터, 이 S 안에서 레터를 가져오고 이 레터 자체가 뭐가 되냐 하면 키가 되고요. 그리고 S, 요거 전체죠, S. S에서 이 레터를 세죠. 카운트 한다는 건 센다는 거죠. P가 몇 개 있는지, Y가 전체에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세죠. 그럼 어떤 몇 개인지 뭐 숫자가 나오겠죠. 뭐 3개다, 4개다, 뭐 이렇게 3개인지 4개인지 이렇게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뭘로 하는? 값수로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다 보니까 P는 전체에서 몇 개가 카운팅이 됐죠? 하나가 카운팅이 됐고요. Y는 지금 보면 파이썬에 Y 있고 쭉 가다 보면 베리, 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3개 있죠? 네. T는
뭐 이제 하나 있어요. 전체에서 t, 파이썬의 t 하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알파벳이 요 문장 안에서 몇 번을 출력했는지, 공백은 4번이 있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었죠. 근데 위 코드는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 자, 처음에 이제 S로부터 요거 순서대로 다 가져오다 보니까 이미 예를 들면 Y 같은 거 셌잖아요. Y가 3번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어, Y를 이미 셌단 말이죠, Y는. 근데 이 Y를 한번 다 Y를 세면 3 그대로 이제 여기 저장이 됐을 거예요. 딕셔너리에. 요 카운트라는 딕셔너리에 저장이 됐을 텐데, 또 가다 보니까 Y가 또 나왔어요. 그럼 Y는 또 요 전체에서 몇 개가 있는지 또 셀 거잖아요. 보면 세면 또 이거 또 세려면 그냥 세겠어요? 앞에서부터 Y 몇 개인지 한 번씩 다 봐야지 세겠죠? 그런 행동을 Y가 나온 개수만큼 할 거란 말이죠. P도 마찬가지고 R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여러 번 나온 것들은 지금 그것만큼 수행을 한 번 더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죠? 요거를 그래서 요 구문, 요 구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렇게 중복으로 세지 않게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거죠. 결국 중요한 거는 요 S에서 레터가 중복을 제거한 다음에 꺼내오면 된단 말이죠. Y는 이제 요 S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중복을 제거해서 여기 있는 알파벳들의 중복을 제거한 다음에 가져오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복 제거하면 좀 떠올리는 게 있을 거예요. set.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자, 먼저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해보죠. S는 Python programming is very easy 로 하고요. count는 letters s count letter for letter in s. 자, count를 해보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 s를 그대로 쓰게 되다 보면 여기 순회를 할 때 중복이 돼서 중복된 거를 같이 여러 번 수행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좀 더 수행을 바꿔보면은 이거 set s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중복이 제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만 이제 순회하면서 반복을 하면 되니까 한 번씩만 하겠죠. y도 한 번만 나타나고 그거를 어디에서 세면 되냐? 이 s 전체에서 한 번씩 세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자 여기를 set s라고만 바꿔주면 중복을 제거한 리스트에서부터 한 글자씩 갖고 와서 전체 s 요 문자열 요 s는 예잖아 여기서 세면은 셋에서 세면 안 돼요. 여기서 세야지 개수가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결과는 성능을 좀 높이면서 결과는 이렇게 위에 있는 얘랑 조금 다르긴 한데 순서가 달라진 거지 카운트 개수는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네. 뭐 대문자 P 한 번, 소문자 Y가 3번 이런 식으로 같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한번 봤어요. 어떤 거 카운팅 할 때 이렇게 이제 딕셔너리 컴프리hension을 이용해서 뭐 카운팅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set 컴프리hension은 더 쉬워요. 쉬워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기 우리 set은 이렇게 집합이잖아요. 이렇게 중괄호로 묶은 다음에 아까 콜론 한 다음에 여기 값이 있는 부분 여기가 딕셔너리는 여기가 더 있었는데 요거 없이 그냥 표현식만 딱 넣으면 이게 키값이 돼가지고 셋의 원소들로 쭉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제너레이터 컴프리hension이라는 거를 이제 보도록 하죠. 제너레이터 컴프리hension.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위에서 봤듯이 리스트는 대괄호로 묶은 다음에 컴프리hension을 써주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중괄호 묶은 다음에 키, 값 표현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컴프리hension을 작성을 해주면 되고 이게 중괄호 셋도 이제 중괄호로 우리가 이렇게 1, 2, 3 이렇게 하면은 셋이잖아요. 그죠? 여기 또 3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해도 결과는 이제 중복을 제거해서 1, 2, 3이 되는 거는 셋이 되는데 이게 중괄호잖아요. 셋도 우리가 표현할 때 셋을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하면 셋이 돼요. 그런 것처럼 이게 중괄호를 또 똑같이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리스트 대가로로 했었고 셋이나 딕셔너리 중괄호로 썼었던 것처럼 컴프레hension을 그렇게 그 같은 가로로 묶어주면은 이제 됐었는데 그럼 튜플도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싶을 수 있어요. 튜플은 이제 가로로 만들잖아요. 그죠? 소가로로. 그래서 이렇게 감싸서 컴프레hension을 표현하면 튜플이 될 것 같지만 튜플이 아니에요. 이거는. 튜플은 컴프레hension이 없고요. 이걸로 감싸면 뭐가 되냐면 그러면 제너레이터 컴프레hension이 돼요. 제너레이터 객체가 생성이 되죠. 아까 레인지가 1에서부터 10까지 생성을 해주는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했었죠. 그런 제너레이터 컴프레hension이 되는데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함수의 제너레이터에서 설명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해보면 자 리스트는 1, 2, 3에서부터 뭐 예를 들면 10까지 있다 하면은 10까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자료형이에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에 1에서부터 10까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너레이터는 뭐냐면 1에서부터 10까지 만드는 제너레이터라고 하면요. 1에서 1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처음에 1 만들어주고 그 다음 2를 만들어주고 3을 만들어주고 4를 만들어줘요. 실제 수행 성능으로 봤을 때 제너레이터가 리스트보다 훨씬 유리해요. 이건 리스트는 이 값들을 전부 다 메모리에다 저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얘는 이거를 만들어내는 코드 1에서부터 10까지 차례대로 만들어내는 코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훨씬 메모리상의 이점이나 속도 면에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지금 요 정도로만 알아두고 제너레이터를 함수에서 다룰 때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로 할게요. 자, 비교를 해보죠. 우리가 제너레이터를 만들 때 이게 0부터 9까지 만드는 거죠. 이 레인지가. 그래서 0부터 9까지 리스트로 만든 거고 얘는 제너레이터로 만든 거예요. 자, GC는 제너레이터 컴프레hension, LC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 이거 앞글자 좀 줄여서 LC, GC로 했어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LC를 딱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리스트 0부터 9까지 쫙 저장이 되는 리스트가 되는데 GC를 출력해 보면요. 제너레이터 오브젝트라고 뜨죠. 그래서 이 코드가 있는 곳에 이제 주소값이 이게 이 위치에 이러한 제너레이터 오브젝트 코드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뭐 길이가 되게 뭔가 장하게 길게 나왔는데 이거 자체가 저장되어 있다고 보다는 이 위치에 이런 0에서부터 9까지를 만들어내는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리스트로 이제 바꿨어요. 이 제너레이터를 리스트로 이제 형변화를 하면 이렇게 리스트로 바뀌어요. 우리가 레인지를 리스트로 형변화하면 바뀌었듯이 같은 원리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됐는데 또다시 리스트로 형변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빈 리스트가 나오죠. 제너레이터는 숫자를 이제 한번 쭉 만들어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하는 데까지 만들어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만들어내지 않아요. 네,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에서 100 사이의 정수를 콤마로 조인을 해라. 아까 전에 얘기를 비슷하게 해봤었죠? 그래서 먼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해서 숫자를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문자 타입으로 변환하고 그걸 조인을 하면 돼요. 다음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각 단어가 몇 번 나타나는지를 카운팅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텍스트 입력은 뭐 인터넷에서 텍스트를 복사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힌트는 단어는 이제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분류를 해요. 쭉 단어들을. 그 다음에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을 이용해서 단어별로 카운팅을 이제 수행을 하면 되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전에 있던 예제들 조금씩만 응용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직접 또 풀려고 노력을 해보고요. 제가 또 답을 좀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 잠깐 멈춰두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또 답을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1에서부터 100 사이의 정수를 콤마로 조인하여라. 자, 콤마를 이용해서 조인을 해요. 조인을 할 때 이제 어떤 걸 조인을 하냐? 여기는 리스트를 조인을 할 거예요. 리스트를 조인을 하는데 1부터 100까지가 레인지로 1부터 100까지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1에서부터 100이 n에 들어오겠죠? 그거 자체를 1에서부터 100까지 나오는 n 자체를 뭘로 바꿔요? 리스트의 n을 이용해서 바꾸죠. 문자로. 이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조인할 때 에러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인하면은 1에서부터 100까지의 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파이썬 라이트 실행해서 볼게요.
자, 콤마 점 join str and for n in range 1,100. 그래서 요거 전체를 조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콤마로 이제 조인이 됐죠? 지금 보면. 자, 이거를 이제 아까 이제 이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했는데, 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보다 더 효율이 좋은 제너레이터 컴프레hension으로 해도 무방해요. 제너레이터 컴프레hension은 대괄호 대신에 뭘 쓰면 되겠죠? 소괄호를 써서 하면은 역시 결과는 똑같아요. 성능은 이게 더 좋아요. 제너레이터 컴프레hension의 성능은 더 좋아요. 자, 그 다음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각 단어가 몇 번 나타나는지 카운팅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자, 텍스트를 입력한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고요. 입력받은 텍스트를 이제 공백 문자로 구분해서 다 스플릿을 하면 이제 단어별로 분리가 되겠죠. 뭐 이제 뭐 리스트 형태로 뭐 이제 뭐 I 뭐 이제 또 어떤 단어 또 어떤 단어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로 쭉 분리가 될 거예요. 쭉 이렇게 요 스플릿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단어를 세면 되겠죠. 세는데 워드는 요거 여기 보면 포 여기 있는 각각 이제 단어별로 분리된 리스트에서 또 단어를 하나씩 가져오겠죠. 이 워드 자체를 뭘로 하는? 키로 하고요. 그리고 요 안에 리스트에 있는 것로부터 이 워즈를 카운트를 하겠죠. 이 단어가 각각 몇 개 있는지, 각각의 단어가 몇 개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자, 요걸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얘를 셋으로 바꿔준 다음에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는 했어요. 워즈. 이렇게. 셋으로 바꿔주면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운트가 될 거예요. 각 워드별로 이 단어가 이 워드 내에, 워즈 내에 몇 개가 있는지. 자, 그런 다음에 count.items 하게 되면은 요 아이템즈가 하는 역할이 키와 value를 각각 가져오는 거죠. 예, 이거 아까 위에서 리스트 할 때 반복문 할 때 좀 봤어요. 얘를 요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는 거 해봤었죠. 요거 얘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이용한 거예요. 다시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템즈 하면은 키와 밸류의 쌍을 가져오고 이거를 이제 언패킹을 이용해서 튜플 언패킹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각각으로 할당을 하게 되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처음에 뭐 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위라는 단어가 10번 있었다 하면 이런 식으로 키 밸류 값이 이제 저장이 돼 있을 거고 사전에는 그거를 아이템즈를 이용하면 튜플 형태로 하나를 갖고 오게 되죠. 그거를 키 밸류에다가 대입을 하면 키에는 요거 들어가게 되고 밸류에는 10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각각 출력하면 돼요. 자, 한번 이것도 프로그램을 한번 직접 짜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파일로 만들게요. 자, 파일로 텍스트는 input 텍스트 입력 하고요. 그 다음에 was 텍스트를 스플릿 해버리죠. 공백 문자로 기본으로 되죠. 그 다음에 counts는 count 이 워드 안에 이 워드가 몇 개씩 들었는지 세운 거를 값으로 넣고 키는 워드를 넣을 건데 이 워드는 그럼 뭐냐? to word 요거죠. 그럼 이 워드는 어디에서 꺼내오느냐? in 워즈에서 하나씩 꺼내오는 방법이 있지만 이 워즈에서 꺼내오면 조금 중복된 단어를 이제 비효율적이니까 이거를 셋으로 바꿔서 하나씩 꺼내오면 더 좋겠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이제 각각의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이제 프린트 이 단어가 K가 단어일 거고 V는 이제 개수이겠죠? 몇 번 나왔는지.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네, 아까 했던 파일에도 그대로 저장할게요. 저장하고 실행.
신텍스 에러가 있네요. 어디? 요거 오타 있어요. 네, 인트가 아니라 인인데 t가 들어갔네요. 자, 다시 실행 저장하고 실행 하면 이제 텍스트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뭐 텍스트는 뭐 지어내기가 아프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자. 파이썬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파이썬 검색해서 여기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 가서 도큐먼트 가서 도큐먼트로 가가지고 튜토리얼 들어간 다음에 아무거나 문단을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자, 그래서 텍스트 입력에다 이거를 붙여 놓을게요. 텍스트 입력 엔터 하면은 자, 이제 각각의 뭐 이런 익스텐시브라는 단어는 한 번 나왔고 쭉 보니까 파이썬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파이썬 문서다 보니까 한 3번 정도 나왔다고 나오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출력을 할 수 있었죠. 각각의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약을 좀 보죠. 컴프레hension은 순회 가능한 객체로부터 파이썬의 자료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파이썬을 더 파이썬스럽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컴프레hension은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컴프레hension은 크게 리스트, 딕셔너리, 셋, 제너레이터, 컴프레hension이 있고 트리플 컴프레hension은 없었죠, 따로.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원래 함수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함수까지 하게 되면은 함수 자체가 또 워낙 양이 많아서 너무 오래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함수는 다음 시간으로 미뤘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